잘하셨어요, 형. 이게 형 수준이에요. 김현우가 역겹고 독한 구두에 담긴 소주를 마시자 이준태는 박수를 치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형은 그렇게 그 옛날처럼 내 밑에서 기어야 해요. 30년 전 이준태는 현우의 첫사랑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오늘은 수많은 동창 친구들과 첫사랑 수연 앞에서 마지막 남은 현우의 자존심까지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사건으로 인해 그들의 운명이 통째로 바뀌게 될 줄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복수는 차가웠고 정의는 뜨거웠습니다. 30년 만에 돌아온 복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 화려한 조명 아래 30명의 동창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30주년 기념 동창회였습니다. 자, 다들 한 잔씩 듭시다. 한 동창이 소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현우가 구석 자리에 앉아 조용히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50대 초반의 현우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였습니다. 현우야, 요즘 사업은 잘 되니? 옆자리 동창이 물었습니다. 그럭저럭요. 뭐 먹고 살만은 합니다. 현우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방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준태가 들어섰습니다. 고급 양복을 차려입은 준태의 손목엔 번쩍이는 시계가 빛났습니다. 오, 준태 왔네. 동창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미안. 회의가 길어져서 늦었어. 준태가 여유롭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현우와 준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태가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현우 형, 오랜만이네요. 준태가 일부러 높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잘 지냈나? 현우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었습니다. 준태가 갑자기 현우 옆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형, 요즘 나쁜 건 어떻게 됐어요? 준태가 현우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아직 검토 중이야. 검토요?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요. 준태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현우의 회사는 준태가 운영하는 대기업 계열사에 부품을 납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태가 승인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줘. 서류 보완하고 있어. 형, 제가 도와드릴게요. 대신 준태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대신? 오늘 형이 저한테 한 가지만 해주시면 돼요. 준태가 소주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구두를 벗었습니다. 이 구두잔을 받아주실래요? 준태가 구두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농담 아니에요. 진심이죠. 준태가 구두에 소주를 따랐습니다. 투명한 소주가 검은 구두 안을 채웠습니다. 이준태, 너 지금 장난하냐? 현우가 낮게 말했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이거 드시면 계약서에 바로 도장 찍어드릴게요. 준태가 구두잔을 현우 앞으로 밀었습니다. 주변 동창들이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현우의 뒤편 테이블에서 박서연이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의 서연은 준태의 아내였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준태야, 그만해.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 준태가 서연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현우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회사 직원 10명의 생계가 머리를 스쳤습니다. 은행 대출도 곧 만기였습니다. 어때요, 형? 못하시겠어요? 준태가 조롱하듯 물었습니다. 현우가 천천히 구두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현우야, 하지마. 한 동창이 외쳤습니다. 괜찮아.
현우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구두잔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구두 안쪽에 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서연이 눈을 감았습니다. 현우가 눈을 질끈 감고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구두 밑창에 흙과 먼지가 함께 입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현우가 구역질을 참았습니다. 하하, 잘하셨어요, 형. 준태가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이게 형 수준이에요. 그렇게 내 밑에서 기어야죠. 준태가 현우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현우가 구두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구석 테이블에서 오랜 친구인 김지원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현우와 같은 반이었던 동창이었습니다. 지원이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준태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어진 이 상황을 모두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형, 30년 전부터 알았어야죠. 형은 절대 저를 이길 수 없어요. 준태가 현우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서연이도 제가 가졌잖아요. 형이 좋아하던 그 여자. 현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참, 오늘부터 서연이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준태가 비웃으며 일어섰습니다. 다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준태가 방을 나갔습니다. 현우가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입안에서 쓴맛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현우 씨, 괜찮아요, 서연 씨. 신경 쓰지 마세요. 현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연이 냅킨을 꺼내 현우에게 건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서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지원은 이 모든 상황을 빠짐없이 촬영한 후에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동창회가 끝났습니다. 현우가 혼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이준태, 반드시. 현우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늘에 별이 반짝였습니다. 30년 전 서연과 함께 보던 별이었습니다. 현우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낡은 커플 반지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열자 은빛 반지 하나가 빛났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현우가 반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날 밤 11시, 김지원이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구두주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갔습니다. 제목은 재벌 2세의 갑질 현장이었습니다. 영상이 업로드되자마자 조회수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5분 후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저 나쁜 놈 누구야? 구두에 술을 따라 먹이다니. 조회수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준태의 몰락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현우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현우가 잠결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비서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가 사장님이십니다. 뭐라고? 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급히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어젯밤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구두주 CEO 김현우 재벌에게 굴복한 중소기업 대표. 기사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회사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들이었습니다. 김 사장님, 저희 거래 취소하겠습니다.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서요. 죄송합니다. 한 통, 두 통, 세 통. 거래 취소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현우가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준태였습니다. 여보세요. 현우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이, 김현우. 아침부터 유명하시던데요?
준태의 비웃음이 들렸습니다. 이준태, 내가 영상을 퍼뜨린 거냐? 아니에요. 전 억울해요. 누가 찍었는지 모르겠네요. 준태가 능글맞게 대답했습니다. 이준태, 참, 납품 계약권은 당연히 취소해요.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요. 준태가 낄낄거렸습니다. 저도 명예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오후 2시, 현우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최 변호사님, 도와주십시오. 현우가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40대 후반의 최 변호사가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이건 명백한 인격 모독입니다. 최 변호사가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고소할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그런데 사장님, 최 변호사가 현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준태의 비리를 파헤쳐야 합니다. 단순 모욕죄로는 약해요. 비리요? 네, 횡령이나 탈세 같은 거요. 그런 게 있습니까? 현우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알아볼 방법이 있습니까? 그때 현우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박서연이었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가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있었습니다. 이리 앉으세요. 현우가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연락 주셔서 놀랐어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 씨,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요? 이준태의 비리 자료가 필요합니다. 서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법입니다. 현우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준태가 뿌린 씨앗을 거둘 때가 됐어요. 서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태는 집에서도 저를 때려요. 뭐라고요? 현우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 윤수도 봤어요. 아빠가 엄마 때리는 거. 서연이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멍자국이 가득했습니다. 현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서연 씨, 현우 씨, 저도 이제 벗어나고 싶어요. 서연이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준태의 회사 비리 자료예요. 횡령 증거도 있어요. 현우가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몰래 복사해뒀어요. 언젠가 쓸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연이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현우 씨, 30년 전 생각나요? 네. 우리 고등학교 뒷산에서 약속했었잖아요.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타임캡슐도 묻었었죠.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준태가 저를 알아요. 억지로 결혼시켰다는 거.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서연 씨. 제가 그때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제가 약했어요. 두 사람의 손이 꼭 맞잡혔습니다. 이제라도 준태를 막읍시다. 현우가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요. 서연이 눈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최 변호사가 USB를 분석했습니다. 김 사장님, 이거 대박입니다. 최 변호사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횡령 50억, 탈세 30억, 증거가 확실합니다. 정말입니까? 네. 이거면 이준태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요. 현우의 눈이 빛났습니다. 한편 이준태의 집, 준태가 서연을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마트 다녀왔어요. 서연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 누구 만났지? 준태가 서연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아파요. 김현우 그 새끼 만났지? 준태의 눈이 충혈되었습니다.
아니에요. 말 안 해? 이년아. 준태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빠. 20대 초반의 아들 윤수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엄마한테 손대지 마세요. 이 새끼가. 준태가 윤수를 밀쳤습니다. 윤수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윤수야. 서연이 아들을 부축했습니다. 준태가 거실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서연이 윤수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니? 엄마, 우리 아빠랑 헤어져요. 윤수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알아. 이제 곧 끝날 거야. 서연이 윤수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일주일 후, 현우의 회사, 투자자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김 사장님, 저희가 투자하겠습니다. 구두주 사건은 오히려 사장님의 책임감을 보여줬어요. 직원들을 위해 자존심을 굽힌 거잖아요. 현우가 놀라 투자자들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동창 김지원도 찾아왔습니다. 현우야, 내가 영상 찍은 거 알지? 지원이 내가? 응, 이준태 그 나쁜 놈 용서 못해. 지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고마워. 그리고 이거. 지원이 USB를 건넸습니다. 원본 영상이야. 법정에서 써. 현우가 지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정말 고마워. 한편 이준태의 회사. 직원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뭐? 준태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구두주 영상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나빠졌습니다. 주가가 30% 떨어졌습니다. 이런 젠장. 준태가 책상을 쳤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이준태 사장님이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시죠? 최용만입니다. 빚 갚을 시간이에요. 준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편 그 시각 강남의 허름한 건물 지하. 이준태가 2명의 건장한 사내에게 끌려 들어갔습니다. 나라고. 준태가 발버둥 쳤습니다. 쿵. 준태가 의자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어두운 방 안 소파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최용만이었습니다. 40대 후반의 용만은 사채업자였습니다. 이 사장님, 오랜만이네요. 용만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용만 씨,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준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간요? 벌써 6개월이나 줬는데요. 용만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원금 20억에 이자까지 합치면 35억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조금이 얼마죠? 한 달? 1년? 용만이 담배를 재떨이에 비볐습니다. 큰 계약이 하나 들어옵니다. 그거면 큰 계약요? 용만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김현우라고 아십니까? 중소기업 대표인데. 아, 구두주 먹인 그 사람? 용만이 낄낄 웃었습니다. 그 사람한테서 계약금 50억을 받기로 했습니다. 준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말요? 네, 그러니까 한 달만. 거짓말하지 마세요. 뉴스 다 봤어요. 용만이 휴대폰을 준태 앞에 들이댔습니다. 화면에는 김현우 회사의 호황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김현우는 오히려 잘 나가던데요? 그게. 준태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용만이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분양도 각서예요. 김현우 회사 지분을 받아오세요. 그게 무슨. 아니면 기술 포기 각서라도 좋아요. 용만이 비웃었습니다. 이 사장님이 그렇게 친한 사이잖아요. 구두주도 먹였는데. 그건 안 됩니다. 그럼 이 사장님 목숨을 포기하시든가요? 용만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준태가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받아와야 합니까? 오늘 밤 12시까지요. 그건 너무 짧은. 싫으면 지금 여기서 해결합시다. 용만이 날카로운 시선으로 준태를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준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잘 생각하셨어요. 저녁 8시. 준태가 차 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현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 형? 저예요. 준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형? 제발 좀 도와주세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현우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준태가 울먹였습니다. 사채업자한테 쫓기고 있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형, 30년 우정이 있잖아요. 준태가 소리쳤습니다. 우정이라고? 내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현우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구두에 술 담아 먹인 게 우정이냐? 그건 제가 잘못했어요. 준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이도 빼앗았지. 30년 전에. 형, 서연이에게 몹쓸 짓을 억지로 결혼했지. 그것도 우정이냐? 준태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형, 제발이요. 각서만 써주세요. 각서? 지분 양도나 기술 포기. 각서만 써주시면. 이 사람아. 현우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왜 내 회사를 너한테 넘겨야 하는데? 죽어요. 저 정말 죽어요. 준태가 흐느꼈습니다. 제발이요. 제발. 이준태. 현우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30년 전에 내가 뿌린 씨앗이야. 형,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했잖아. 준태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발이요. 형, 우리 어릴 때 생각해봐요. 어릴 때, 그때 너도 나한테 이랬어야지. 형, 5분만요. 5분만 제 말 들어주세요. 준태가 절규했습니다. 현우가 침묵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좋아. 5분 줄게. 감사합니다, 형. 준태가 급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형, 우리 고등학교 때 기억나요? 형이 저한테 수학 가르쳐 줬잖아요. 그랬지. 형이 아니었으면 저 대학도 못 갔어요. 준태가 헐떡였습니다. 형, 제가 형한테 진 게 많아요. 알아요. 알면서 왜 그랬어? 제가 열등감이 있었어요. 준태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형은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서연이도 형만 좋아했고 그래서 서연이를 빼앗은 거냐?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 30년 동안 후회했어요. 준태가 바닥을 쳤습니다. 서연이도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저도 불행했어요. 내가 만든 불행이야. 알아요. 다 제 잘못이에요. 준태가 코를 훌쩍였습니다. 형, 마지막이에요. 정말 마지막으로. 이준태. 현우가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5분 다 됐어. 형, 내가 선택한 결과야. 현우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뚜뚜뚜. 준태가 휴대폰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밤 11시. 용만의 사무실. 준태가 빈손으로 들어왔습니다. 각서는요? 용만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못 받았습니다. 준태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용만이 사내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내들이 준태를 붙잡았습니다. 안 돼. 안 돼요. 준태가 소리쳤습니다. 준태가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비명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변호사 사무실. 김 사장님, 드디어 준비가 끝났습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고소장, 증거자료, 증인 명단까지 다 있습니다. 현우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증인이요? 네, 김지원 씨가 법정에서 증언하기로 했습니다. 지원이가, 그리고 박서연 씨도요. 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 씨가요? 네, 이준태의 폭력과 비리를 모두 증언하겠답니다. 그런데 아들은요? 이윤수 군이요? 최 변호사가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 친구도 증언하겠다고 했습니다. 설마 아빠의 폭력을 봤다고 합니다. 엄마 맞는 거요.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불쌍한 아이. 이제 재판만 남았습니다. 최 변호사가 현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2주 후 법정. 증인 나오십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이윤수가 들어왔습니다. 20대 초반의 윤수는 떨리는 걸음으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 선서하십시오. 윤수가 오른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말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서연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현우가 서연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증인은 증인의 아버지 이준태가 어머니를 폭행한 사실을 본 적이 있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윤수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네, 있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요. 윤수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밤마다 아빠가 술 먹고 들어오시면 엄마를 때렸습니다. 윤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준태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방에 숨어서 울기만 했어요. 증인 괜찮습니까? 판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윤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가 아파하는 걸 보면서 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서연이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엄마를 지키고 싶습니다. 윤수가 준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준태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복도에서 현우가 윤수를 안아주었습니다. 잘했어, 윤수야. 삼촌, 제가 잘한 거죠? 그래, 정말 용감했어. 저녁, 현우가 차를 몰았습니다. 조수석에 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잠깐 갈 데가 있어요. 차는 고등학교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여기, 서연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30년 전 그 자리예요. 현우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두 사람이 나무 아래로 걸어갔습니다. 여기서 우리 타임캡슐 묻었었죠. 현우가 삽을 꺼냈습니다. 설마 파실 거예요? 네. 현우가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30분 후 녹슨 쇠상자가 나왔습니다. 와, 서연이 감탄했습니다. 현우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편지와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현우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서연아, 나 김현우는 너를 평생 사랑할게. 현우가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서연이 자신의 편지도 꺼냈습니다. 현우야, 나 박서연은 너만 바라볼게. 두 사람이 웃으며 울었습니다. 현우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 은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 커플 반지예요. 현우가 반지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제가 갖고 있었고, 현우가 주머니에서 다른 반지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서연 씨 몫으로 여기 묻어뒀었죠. 서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현우가 서연의 약지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30년 늦었지만 현우가 서연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서연 씨, 저랑 다시 시작해요.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한 달 후, 최 변호사 사무실. 김 사장님 승소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판결문을 흔들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이준태는 징역 5년, 이혼도 성립됐습니다. 현우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드디어. 그리고 횡령한 돈도 모두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현우가 깊이 인사했습니다. 저녁. 현우가 서연과 윤수를 위해 집을 마련했습니다. 깨끗한 아파트였습니다. 삼촌,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윤수가 신나서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여기서 살아. 와. 윤수가 방방 뛰었습니다. 서연이 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너무 큰 선물이에요. 현우가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서연이 현우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두 사람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윤수가 웃으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3개월 후, 현우 회사 신제품 발표회장. 여러분, 감사합니다. 현우가 단상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저는 구두주 CEO라고 불렸습니다. 현우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날의 치욕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기자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치욕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우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고진감래라고 했습니다. 쓴 것이 가면 단 것이 온다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저희 회사는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상생의 가치로 나아가겠습니다. 기자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현우가 서연을 찾았습니다. 축하해요. 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연 씨 덕분이에요. 현우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보세요. 서연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새 커플 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현우 씨, 30년 전 반지는 추억으로 간직하고요. 현우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반지로 시작해요. 현우가 서연의 약지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서연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두 사람이 키스했습니다. 저녁. 현우, 서연, 윤수가 새집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건배. 세 사람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삼촌, 오늘 발표회 정말 멋있었어요. 윤수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고마워, 윤수야. 삼촌 덕분에 우리 가족이 행복해졌어요. 윤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연이 윤수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자. 식사 후, 현우가 회사 옛 사무실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먼지 쌓인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가장 안쪽을 열었습니다. 이게 뭐지? 작은 USB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김현우에게 내가 이걸 찾았다면 난 이미 끝장났을 거다. 하지만 너도 무사하진 못할 거야. 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회사 초기 회계 서류들이었습니다. 이건 현우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몇 년 전 세무처리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현우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준태가 이걸 편집해서 악용할 수 있었습니다. 현우가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건 서연이한테 말하면 안 돼. 현우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며칠 후 현우가 두통을 호소했습니다. 현우 씨, 괜찮아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요즘 일이 좀 많아서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현우가 약을 먹었습니다. 고혈압 약이었습니다. 서연이 약통을 받습니다. 현우 씨, 혈압약이에요? 아, 네. 조금 올라서요. 병원은 가봤어요? 다음 주에 갈 거예요. 현우가 서연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밤, 현우가 혼자 USB를 다시 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현우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공개하면 회사가 위험해져. 숨기면 준태가 또 현우의 혈압이 올라갔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현우 씨, 내일 같이 점심 먹어요. 아, 미안해요.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또요? 요즘 너무 바쁘신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다음에 꼭.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연이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뭔가 이상해.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현우가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연이 현우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김현우 사장님 계십니까?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아, 지금 외근 나가셨는데요. 그럼 제가 잠깐 사무실에서 기다려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서연이 현우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요즘 정말 바쁘신가 봐. 서연이 서류를 정리하다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약통이 보였습니다. 이게 고혈압 약이었습니다. 거의 다 비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먹었어?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더 깊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USB가 메모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서연이 메모지를 읽었습니다. 김현우에게 내가 이걸 찾았다면 이게 준태가 쓴 거야?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 집에서 USB를 확인했습니다. 이게 뭐지? 회계 서류들이 나타났습니다. 설마 현우 씨가 잘못한 게 있는 건가? 서연이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아니야, 이건 실수야. 악의가 없어. 하지만 준태가 이걸 악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우 씨가 숨긴 거구나. 서연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현우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습니다. 아니야. 먼저 물어보면 더 힘들어 하실 거야. 다음 날 아침 경제신문 일면 재기 CEO 김현우 과거 회계 비리 의혹 기사가 터졌습니다. 현우가 신문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럴 수가.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사장님,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거래처에서 전화가 빗발칩니다. 기자들이 로비에 몰려왔습니다. 현우가 책상을 부여잡았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사장님, 비서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현우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응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 되시는 분? 네, 저예요. 서연이 급히 대답했습니다. 혈압이 너무 높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심각한 건가요? 지금 당장은 위험하진 않지만 계속 이러시면.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연이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현우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현우 씨. 서연이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우가 눈을 떴습니다. 서연 씨, 왜 혼자 감당하려고 했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USB 찾았어요. 다 알아요. 현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해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바보 같은 사람. 서연이 현우를 껴안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도울 거예요. 서연 씨,
혼자 싸우지 마세요. 우리 함께해요. 서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준태가 우리를 또 무너뜨리게 둘 순 없어요. 서연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한편 교도소 안에서는 이준태가 신문을 보며 웃었습니다. 하하, 김현우, 내 차례구나. 내가 심어놓은 씨앗이 이제 싹을 틔웠어. 간수가 다가왔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알았어요, 알았어. 준태가 비웃으며 누웠습니다. 김현우, 이제 내가 무릎 꿇을 차례야. 다음 날, 서연이 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서연이 USB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현우 씨 회사 회계 서류예요. 최 변호사가 USB를 확인했습니다. 이건 단순 실수네요. 정말요? 네, 당시 업계 관행이었어요. 악의가 없습니다. 최 변호사가 안경을 벗었습니다. 이걸 증명하면 됩니다. 어떻게요? 언론에 해명 자료를 내야 합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박서연 씨가요? 네, 현우 씨는 지금 쉬어야 해요. 서연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제가 지킬 거예요. 이번엔 제가. 최 변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같이 준비합시다. 서연이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준태, 이번엔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다. 서연은 마음을 다잡으며 다짐했습니다. 일주일 후, 기자회견장. 여러분, 감사합니다. 서연이 단상에 섰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저는 김현우 사장님을 대신해 말씀드립니다. 서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최근 보도된 회계 의혹은 사실과 다릅니다. 서연이 자료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은 당시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세무사 확인서도 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이 의혹을 퍼뜨린 사람은 서연이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제 전 남편 이준태입니다. 뭐라고요? 기자들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준태는 현우 사장님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 자료를 조작했습니다. 서연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플랫이 터지는 소리가 회견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준태가 교도소에서 이 일을 조종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회견이 끝난 후 서연이 차에 올랐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최 변호사가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 최용만을 만나러 갑시다. 사채업자요? 네, 그 사람이 준태의 공범입니다. 차는 허름한 건물 앞에 섰습니다. 서연과 최 변호사가 용만의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누구십니까? 용만이 소파에 앉아 물었습니다. 박서연입니다. 이준태 전 부인이에요. 아, 그 여자. 용만이 담배를 피웠습니다. 무슨 일이요?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서연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도와달라고? 준태가 최 사장님을 이용했잖아요. 서연이 용만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김현우를 협박하라고 시킨 거죠? 용만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증거 있소? 녹음 파일 있습니다. 최 변호사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준태와 용만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건 용만이 담배를 끄며 말했습니다. 내가 왜 도와줘야 하오? 준태 때문에 최 사장님도 피해 보셨잖아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빚도 못 받으셨고 명예도 실추되셨어요. 용만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법정에서 증언해 주시면 최 사장님께도 도움이 될 겁니다. 최 변호사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십시오. 용만이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사흘 후 용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증언하겠소. 정말이십니까? 서연이 기뻐했습니다. 그놈한테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오. 욕만이 이를 갈았습니다. 법정에서 다 털어놓겠소. 한편 병원, 현우가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가 다 해결했어요? 현우가 놀라 물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만 남았어요. 서연이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태를 완전히 끝내는 거예요. 일주일 후, 호텔 회의실, 준태가 교도관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특별 면회였습니다. 김현우를 만나게 해줬어요. 교도관이 말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현우가 들어왔습니다. 준태, 현우 형. 준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이겼지? 준태가 비웃었습니다. 형도 이제 끝이야. 정말 그럴까? 현우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내 목소리야.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김현우 회계 조작 자료를 언론에 흘려. 그놈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해. 준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건 준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가 녹음한 거야? 최영만이야. 현우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모든 걸 증언하기로 했어. 안 돼. 준태가 소리쳤습니다. 이준태, 이제 정말 끝이야. 현우가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형, 잠깐. 준태가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돌아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준태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기자회견. 현우가 USB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이 준태가 조작한 자료입니다. 현우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끝냅니다. 쾅! 망치가 USB를 부쉈습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서연이 무대로 올라와 현우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현우가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이제 정말 끝났어요.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회견이 끝난 후 현우의 회사 주가가 다시 올랐습니다. 사장님, 주가가 회복됐습니다. 비서가 기뻐하며 보고했습니다. 거래처들도 다시 연락 오고 있습니다. 현우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진감래. 정말 단물이 나왔구나. 서연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축하해요, 현우 씨. 서연 씨 덕분이에요. 현우가 서연을 안았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못 이겼어요. 우리가 함께 했으니까 이긴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석양이 감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2년 후, 웨딩홀, 신랑 김현우, 신부 박서연, 사회자가 두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50대 중반의 현우와 서연이 입장했습니다.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늦었지만 이렇게 결혼하게 됐습니다. 현우가 하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30년을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서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윤수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엄마, 새아버지, 축하드려요. 윤수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고마워, 아들. 서연이 윤수를 안았습니다. 삼촌, 아니 이제 아버지라고 불러야죠. 윤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아들. 현우가 윤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피로 연장에서 동창 김지원이 다가왔습니다. 현우야, 정말 축하해. 지원아, 정말 고맙다. 내가 없었으면 못 이겼어. 현우가 지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구두주 영상 찍어준 거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뭘 당연한 일 했지. 사필 규정일 뿐이야. 지원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최 변호사도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 사장님, 박 사장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행복만 하세요. 한 달 후, 현우 회사. 윤수야, 이 서류 좀 봐줄래? 현우가 윤수를 불렀습니다. 윤수는 현우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영업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 윤수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여기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 어디? 이 부분이요. 윤수가 꼼꼼하게 설명했습니다. 오, 역시 우리 아들 똑똑하네. 현우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그래, 나중에 내가 이 회사를 이끌려면 그래야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수가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회사에서는 은퇴를 한 현우와 서연은 어느덧 60대가 되었습니다. 여보, 여기 어때요? 서연이 건물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도서관요? 네, 우리 도서관 하나 만들어요. 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이요.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6개월 후, 희망 도서관 개관식.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도서관은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곳입니다. 현우가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우리도 힘든 시절을 겪었습니다. 서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잘 압니다. 희망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아이들이 도서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와, 책이 정말 많아요. 여기서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럼 마음껏 이용하렴. 현우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도서관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늙고 야윈 몸, 머리는 하얗게 새었습니다. 이준태였습니다. 현우, 형? 준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현우가 책을 정리하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너 준태야. 형? 준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들어와. 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서관 한쪽 테이블,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형, 정말 미안합니다. 준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10년 동안 생각했습니다. 일어나. 현우가 준태를 일으켰습니다. 됐어.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형, 우리 이제 환갑 넘었잖아. 현우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인생 후반전이야. 미워하고 살기엔 시간이 아까워. 준태는 지나간 일들에 대해 눈물로 회개하며 마음속 깊은 사죄를 진심으로 빌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정성스레 만들어준 저녁 식사 후 현우와 서연이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이었습니다. 여보, 현우가 서연을 불렀습니다. 네, 올해 돌아왔지만 현우가 서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결국 우리가 만날 수 있었다는 게 정말 감사하기만 해요. 저도 그래요. 서연이 현우의 가슴에 기댔습니다. 30년을 기다렸지만 후회 없어요. 내 평생 가장 빛나는 순간은 현우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이에요. 저도요, 여보. 두 사람이 키스했습니다. 반지가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현우가 서연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윤수가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의 회사를 승계한 윤수의 리더십 아래 회사는 더욱 번창했습니다. 준태는 작은 식당을 차려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구두주 사건은 이제 전설이 되었습니다. 치욕을 딛고 일어선 한 남자, 30년 사랑을 되찾은 한 여자, 용서를 배운 한 가족.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인생은 우리의 의지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지만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김현우는 구두잔에 치욕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이준태는 오만함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끝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였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강하게 일어서는 것입니다. 30년을 돌아온 사랑은 더욱 단단했고 아름다웠습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힘든 순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기고 싶은 의견이나 여러분들의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